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꺼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0월 4주차 방송입니다.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온 한 주는 어떻게 될지 대응해보는 그런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코스피 최고치, 대형주 장세,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로는 왜 대형주만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 왜 대형주만 상승하는가? 왜 중소형주는 철저히 소외되고 왜 제가 계속 대형주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 차트 위쪽이요. 제 방송은 항상 제가 PC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저희는 좀 차트도 봐야 되고 하니까. 자, 위에 차트는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밑에는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개년간의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위쪽이 코스피, 밑에 쪽이 코스닥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13년 코스피 보합이죠? 지수가 뭐 크게 오르고 내린 게 없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네요. 그죠? 연초 대비. 여러분 요거 한 해의 월봉이니까 봉이 12개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15년도는 코스피 보합입니다. 코스닥은 엄청 갔습니다. 이때 제약 바이오가 갔죠. 여러분 제약 바이오가. 그죠? 중소형주의 전성시대였습니다. 16년도엔 보합이고 코스닥 16년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지금은 코스피가 2000에서 시작해서 2000 거의 500 앞두고 있으니까 25% 상승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약 시작을 한 625에서 시작해서 한 50포인트 올라서 한 8, 9% 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을까요? 아,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반대다. 여러가지 뭐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쉽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가기 힘들다. 다르게 얘기하면 코스닥이 쉬어야 코스피가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피 상승은 코스닥 하락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둘이 동반으로 잘 가기는 어렵다.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잘 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잘 가면 코스닥이 잘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소형주 여러분 갖고 계신 거. 힘들죠. 자, 또 차트 3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4년부터 15, 16, 17년 4개년간의 그 주식의 사이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월봉 차트. 맨 위가 대형주의 월봉 차트고, 중간이 중형주의 월봉 차트고, 맨 밑이 소형주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자, 일단 14년도 대형주는 보합이죠. 아, 약간 하락했네요. 뭐 주형주도 보합입니다. 소형주도 14년도 보합이에요. 근데 15년도의 대형주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주랑 소형주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죠? 올라갔죠, 여러분? 그 처음과 끝을 보면 15년도 캔들에 자
16년 동안 미미하게 대형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형주는 하락했고 소형주는 보합입니다. 자, 이번 올해 17년 엄청 올랐죠. 대형주. 중형주 조금 올랐습니다. 화살표 크기가 더 적죠. 그리고 소형주는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갈 수가 없다. 코스피의 업종 대표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가기 힘들다. 결론은 거꾸로 코스피나 코스닥의 대형주가 떨어져야 중소형주에 먹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스닥 갖고 있어도 카카오, 시총상위, 한미약품, 지금 바이오주가 막 가고 있죠. 그건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공식처럼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거 잘 설명 안 해드리는데 제가 뭐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쉽게 설명이 이렇게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식으로 외세요, 여러분. 대형주가 하락해야 중소형주가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코스피 대형주가 떨어져야 중소형주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뭔 얘기냐? 강세장에서는 중소형주가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출 잘 되고 이럴 때는. 아시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차트로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뭐, 그쵸? 일단 요 공식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한국 경제에서는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서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 사상 최고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경제를 성장할 때 나타내는 게 GDP라는 건데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한국에 보면 한국은요 수출의 비중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 조건은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 이익이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늘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지금 기관이 사서 지금 증시가 올라갔나요? 아니죠. 외국인이 사서 올라갔죠. 근데 외국인이 그 기업의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연도별 수출 통계를 제가 이제 이 관세청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수출 금액을 쫙 11년도부터 제가 17년 9월까지입니다. 뽑았어요. 2011년 5,552억 달러에서 한 2016년까지 보면 점점 감소한 있습니다. 14년에 약간 튀어 올랐지만 그죠? 수출 정체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흔히 말하는 이제 박스피라고 한 5, 6년간의 코스피가 박스피를 라고 막 했던 그런 시기죠. 왜냐?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럼 돈을 많이 못 벌어들이면 외국인이 안 사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13년 우리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IT, 화학, 철강, 뭐 조선, 여기 조선도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게 구조조정을 하고 치킨 게임을 했던 거라고요. 이때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버텨가지고 살아남아서 과점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요. 실적이. 이런 경기 순환주는 사이클을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클리컬 업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마침 게 다운 쪽이었단 말이에요. 다운 쪽. 그러니까 이때 좋을 수가 없죠. 실적이.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수도 없었고. 더구나 이때는 수출이 요 14, 15, 16엔 수출이 감소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빠졌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져 기업이 안 좋은 근데 이런 업종의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이 우리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가 간 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출 많이 하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근래야 제약이나 있지. 대부분 내수주예요. 코스닥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도 내수 업종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도를 줘야 발주가 되잖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럼 7년도 수출의 특징이 뭐냐? 수출 주력 업종은 경기 수단주, IT, 화학, 철강 업종, 얘네들이 이제 구주종 다 끝나고 치킨갱이 끝나고 이제 얘네들이 장사가 잘 됐단 말이죠. 근데 더 슬픈 건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17년 9분이니까 이게 3분기 있잖아요. 다른 건 1년간인데 16년 15년 그러니까 우리가 17년 총 따지면 5,700 2014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금액이 증가한 게 Q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이때 막 살아남고 그랬는데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돈을 푸니까 좋아지니까 예전에 찍어내던 양만 찍어내도 가격이 올라가네요. 쇼티지가 난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수요가 막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양이 늘어났으면 그게 아니라 양은 예전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이 풀려서 막 경제가 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낙수 효과가 적은 거예요. 양이 막 늘어나면 장비도 많이 발주해야 되고 이렇게 중소기업 밑에 하단에 뭔가 많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았다는 거죠.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가 IT 업종 전체 이익의 75% 이상을 갖고 가잖아요. 삼성전자 인재 발주하잖아요. 인재. 그러니까 주가는 걸 땡겨서 반영했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외국인이 이익이 많은 게 삼성전자가 많아요.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주가 많아요. 뭐 PS 물론 그것도 많이 갔지만 전체적인 볼륨을 봤을 때. 그래서 대기업이 큰 업종 대표 중심주로 매수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고. 따라서 지금은 중형주보다 대형주가 유리하고 또 업종 대표주가 유리하다. 왜냐면 업종 대표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니까. 이해 가시죠? 이런 측면에서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는 장세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에 가려고 하는 게 뭐야? 대부분 또 코스닥이 내수주죠. 그러다 보니까 제이노믹스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이노믹스가 수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피는 거고 정책 효과가 나는 연말부터 내년 초쯤에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왜 대형주만 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간의 차트인데요. 자, 쌍바닥을 형성했고 지금 이제 노란 박스 기간 조정을 지난주에 거쳤습니다. 일단 상승 업종은요. 중국 소비 중에 화장품이 많이 갔습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게 많이 갔죠, 여러분. 그다음에 게이밍이 많이 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많이 갔죠. 여러분, 이게 업종이 또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업종에도 말씀드린 대표주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왜 뭐 한빛소프트라는 게임주를 갖고 있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업종 대표주만 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IT 업종의 하락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에 뭐 장비주 아무래도 막 멀쩡한 주식이 막 FPCB 주식 뭐 BH 이런 게 막 12%씩 빠지고 그랬죠. 그건요. 이제 장을 마감합니다. 11월에. 그래서 포트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IT 종목을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지수 상승이 대형주 중심으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당연히 더 많은 거고, 이제 좋은 거는 2차 지수 랠리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IT주가 주도주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9월 5주차 횡보, 9월 10월 2주차 상승했고 추석 연휴 지나서 그리고 10월 3주차 지난주 상승분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수 기간 조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숨고르겠던 외국인과 기관 지수는 약 보합권이죠. 거의 뭐 이걸 누가 샀다 팔았다 뭐 금요일 날 좀 사긴 샀습니다만 외국인이 뭐 특별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계속 똑같습니다. 3분기 실적주, 납폭 과대 실적 호전주, 중국 사드 피해주 뭐 이런 거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이제. 그래서 예상 지수는 2470에서 2520 약간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예상 지수는. 그래서 IT 업종이 쉬고 금융 소재 업종이 상승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여러분
이거 이제 특별히 산 거가 없는데, 파는 것도 없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 그, 롱숏 전략이라고 있어요. 동일한 업종에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파는 겁니다. 이게 또 보면, IT 업종 대장주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팔고, 삼성전자는 사는 겁니다. 넷마블 게임즈랑 NC소프트도 맞아요. 둘 다, 게임 업종의 넘버원, 넘버2죠. 지금은, 넷마블을 사고, NC소프트를 팝니다. 예전에, 한 달 전만 해도, 넷마블은 못 갔어요. NC소프트가 갔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 외국인은 네이버를 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카카오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는 거, 롱숏이 있다는 거, 그거 잘 보세요. 그리고 피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실 때.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제가 박스권 추세를 그려드렸죠. 이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조정이 할 가능성이 있다. 뭔가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다. 그거는 다음 주는 힘들다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엄청난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 쏠려 있다는 거죠. 게임 펄어비스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카지노주 가장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리고 뭐 전기차 IT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이 뭐 대형주 중심의 슬림화 장세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코스닥은 좀 상승하기가 여러 요소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연말에 한 700선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700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9월 5자 상승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데 기관이 이제 자기네 이제 펀드를 부크로징 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거 말씀드리죠. 코스닥에서는 중국 납폭과대. 그래서 예상 지수는 660에서 680. 지수는 만만한 상승 혹은 박스권이다 라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사는 걸 보시면 하나 이게 또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신라젠, 헬스케어.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금액을 보셔야 돼. 금액을. 자, 셀트리온,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금액이 다른 종목에 4.5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하나에 매수한 금액이 다른 종목 매수한 것보다 3배 정도 더 많아요. 3-4배 정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는 놈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뭘 산다? 글로벌 플레이어 거 산다. 또 시가총액 3,000원 이상 걸 산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지난주 핵심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핵심 업체의 대형주 공략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세계 증시가 모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번 특이한 건 그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선진국이 잘 되면 돈이 글로 빠져나가서 신흥국이 주저앉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어쨌든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수익 성장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결국 긍정적 장세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안타깝게도 주식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보유치를 초과해서 연말까지 최대 10조가 매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뜩이나 기간 수급이 지금 없는데 얘네들까지 빠지면 유일한 수급하는 데였는데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어려움을 하니까 이런 걸 잘 유념해서 여러분 신규 종목 매수하실 때 국민연금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지금 내가 샀는데 좀 이따 팔고 있다 그런 거 이제 잘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자, 앨런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이 낮다고 해서 주저했었는데 내년에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한은에서 이제 내년 내지 그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표기했는데 금년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의견을 제시해서 국고채가 금리 급등했는데 이에 따라서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국고채가 올르다 보니까 회사채나
그러니까 생명보험주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생명보험주가 강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회사 덕보는 모회사 CJENM이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상장을 하고 코오롱 콩룡 생명과학이 티슈진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은데요. 이렇게 모회사, 자회사 간의 시너지가 날 경우 주가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연휴 후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차, 삼성 S대, LG생활공학, LG화학, 넷마블게임즈, SK이노베이션. 여러분 대형주, 업종 대표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규제 조이는 중국, 환경감찰 1년 만에 1만여 곳의 공장이 폐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소지업종, 철강, 화학의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지금 좋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급락할 가능성은 아직 적습니다. 금리 인상을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근데 지금 장세가 어떠냐? 지수 관련 업종 대표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IT가 쉬고 있어서 딴 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IT가 더 쉬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 관련 업종 대표주, 대형주를 사셔야 된다. 수익이 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유료지만 한번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업종 종목의 핵심 종목 위주로 슬림화된 바이앤홀드를 피시기 바랍니다. 사갖고 자꾸 샀다 팠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고 한 달 정도 갖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드디어 됩니다. 주요 업종 대표주 34종목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기대치와 부합되는지 아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컨센서스와 일치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 증시도 코스피 중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이 좀 미뤄졌는데요. 10월 26일 날 이동평균선의 비밀 첫 방송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한번 준비가 되면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슈 체크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